알츠하이머병 예방 저널에 게재된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에 따르면 뇌의 특정 부위의 세로토닌 손실이 경도인지 장애와 연관이 있다고 나왔어요.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뇌에서 세로토닌을 방출하는 능력이 감소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울감으로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면 경도인지 장애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장식과 감미로운 캐롤이 흐르는 화려한 거리의 분위기와 달리 이 시기에 괜히 이유 없이 우울한 기분이 든 적 혹시 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우울감이 기억력 저하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청내한의원 대전점 원장 정영수입니다. 겨울철이 되어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약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 거예요. 바로 계절성 우울증이라는 증상인데 이것은 우리 몸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변화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몸의 세로토닌 수치는 봄과 여름에는 증가하다가 가을과 겨울에 해가 짧아지면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 변화죠. 특히 수치가 많이 높았던 여름에서 수치가 낮아지는 겨울로 넘어가면 그 급격한 변화로 인한 영향을 몸에서는 더 크게 느끼게 되겠죠.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겨울이 되어서 아무래도 실내 활동이 늘게 되면 야외에서 햇빛을 덜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세로토닌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세로토닌이 수용체와 원활히 결합하면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우울, 불안 이런 것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보통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겨울철 우리가 느끼게 되는 우울감은 정말로 인지기능 저하와 연관이 있을까요? 알츠하이머병 예방 저널에 게재된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에 따르면 뇌의 특정 부위의 세로토닌 손실이 경도인지 장애와 연관이 있다고 나왔어요.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뇌에서 세로토닌을 방출하는 능력이 감소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울감으로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면 경도인지 장애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겨울이 되어서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또 우울감을 느끼게 되면 그로 인해서 세로토닌이 더욱 감소되고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세로토닌 감소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까지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뇌의 세로토닌 수용체 농도가 매우 낮은데 경도인지 장애에 있는 사람 역시 인지기능이 정상인 사람에 비해 뇌의 세로토닌 수용체가 최대 25% 정도나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세로토닌, 우울증, 경도인지 장애 이것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저희 한의원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인지 저하가 발생되어서 치료를 해드린 케이스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최근에 한 2가지 정도 그것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 분은 30대 여성분이신데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 겪지 않을 그런 큰 일을 겪고 나서 우울증, 수면장애, 공황장애 증상까지 발생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3년 정도 신경정신과에서 약을 간헐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3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계속 처방받아서 드시던 상황에서 연락이 되게 된 경우인데 만약 단순히 그런 정신과적 증상들만 있었다면 아마 저한테 찾아오지는 않으셨겠죠. 이분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아무리 해도 머리에 암기도 안 되고 단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 죽겠다고 매월 하면서 상담을 하셨던 분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약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시면서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우울증, 수면장애 증상 전부 사라졌고
무엇보다 집중이 이제는 잘 되어서 공부가 그래도 잘 된다고 해서 1차적으로 치료를 종결했던 분이거든요. 최근에 안부 전화를 한번 드려봤는데 전화를 드려보니까 그 사이에 아주 잠깐 안 좋은 일이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특별하게 양약을 복용하거나 그러지 않고 공부도 잘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한 분은 50대 여성분이 계시는데 공무원이신데 앞의 경우처럼 엄청나게 큰 일을 겪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닌데 지내시면서 여러 가지 직업적이거나 친구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금전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겹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을 자꾸 겪으면서 스트레스 받고 하던 중에 갑자기 깜빡깜빡하고 뭐 차키를 어디 뒀는지도 기억이 갑자기 안 나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셨대요. 검사를 받아보니까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대요. 충격을 받죠. 50대 초반분이시니까. 저한테 처음 상담을 요청한 시기가 이미 증상이 발생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통화상으로는 뭐 본인 스스로도 당시 그런 증상이 있었지만 지금 본인은 정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전화 통화상으로는 저도 통화를 하면서 크게 이상한 점을 느끼지는 못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상담을 해드리면서 일단은 편하게 내원을 해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내원을 하신 분이에요. 대기실에서 기다리시고 있었는데 이제 사용하시던 폰을 저희 대기실 코드에다가 충전한다고 꽂아 넣으신 거예요. 꽂아 넣으시고 있다가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어서 원장실로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막 뒤지시더라고요. 가방을 막 급하게 뒤지시길래 왜 그러세요? 하고 여쭤보니까 폰을 가방에 넣어뒀는데 못 찾겠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뒤지시던데 이게 원장실 들어오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 시간이 한 5분 차이 안 걸렸을 거예요. 직전에 대기실에서 본인이 폰을 충전기에 꽂아 놓았다는 것 자체도 까먹어버린 거죠. 경도인지장애 검사를 직접 해봤는데 해보니까 예상과 다르게 20점 정도로 꽤 낮게 나오셨어요. 전화통화상으로 너무 정상이던 분이 나 저도 이제 많이 놀랬던 케이스인데 이분은 청래탕을 꼼꼼하게 챙겨 드시지는 못하셨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치료기간 따지면 대략 한 8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 이후 좋아지셨어요. 좋아지셔서 1차적으로 치료를 종결을 했었고 이분 역시 제가 최근에 연락을 해보니까 지내면서 인지기능과 관련된 불편한 증상 같은 거는 본인이 이제 느끼는 게 하나도 없고 추가적으로 기존에 스트레스 받던 이런 일들도 잘 해결되고 직장에서의 상황도 많이 좋아져서 요즘에는 너무 즐겁게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진료를 하면서 안타까운 점은 치료를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기를 조금 놓쳐서 뒤늦게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치료를 해보면은 치매 후기보다는 치매 중기, 치매 중기보다는 치매 초기, 치매 초기보다는 경도인지장애, 경도인지장애보다는 주관적인지장애 이렇게 상태가 약한 시점에서 진료가 들어가서 치료가 시작할수록 호전율은 확실히 높아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아쉬운 상황들이 많아요. 꼭 이렇게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으로 세로토닌을 직접 섭취할 수는 없지만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세로토닌 양을 늘릴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은 인슐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탄수화물 종류들과 트립토판 함량이 높은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은 더 많은 트립토판이 뇌로 전달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바나나, 두부, 귀리, 견과류, 달걀, 연어 이런 것처럼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동시에 약간의 탄수화물을 같이 섭취해주면 더 좋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특히 겨울 같은 때는 일부러 야외에서 햇볕을 쬐면서 산책하는 것이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주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는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하는 사교 활동 역시 세로토닌 수치를 많이 높여줘요. 특히 사랑하는 연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세로토닌 수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물론
꼭 사람이 아니라 반려동물 키우면서 자주 안아주고 같이 산책하고 이러는 것도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사람들을 만나서 도와주고 웃고 이렇게 하면 결국 내 몸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마사지를 받으면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은 상대적으로 감소해요. 이것은 꼭 전문적인 마사지가 아니라고 해도 연인이라든지 가족, 친구끼리 서로 번갈아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오늘 당장 가족이나 친구끼리 서로 마사지 해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아왔던 것들 중에서 즐거웠던 기억들을 떠올리거나 행복한 순간이 담겼던 어떤 사진들을 수시로 계속 보는 것이라든지 차분한 음악을 듣는 것, 그 위에는 이것도 연구 결과에 나온 부분들인데 간단하게는 그냥 심호흡만 한 번씩 해줘도 세로토닌 수치는 늘어난다고 해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또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 인지기능 저하를 막아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우울하게 지내면 인지기능이 저하되지만 즐겁게 지낸다면 인지기능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